다음으로 보실 것이 공황장애입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 워낙 미디어에서 공황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이 공황장애, 뭐 공황발작, 패닉 이런 이제 표현들은 익숙하실 겁니다. 이제 뭉크의 그림이 딱 전형적인 공황장애 내지는 공황발작 상황에 있는 내담자의 심리를 참 잘 표현했다고 보는데요. 자, 어떤 것인지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공황장애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공황발작이라는 것이 이제 선행이 되고요. 이제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밀려오는 엄청난 극심한 공포. 거의 아까 뭉크의 그림처럼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고 순간 내가 정말 너무 이제 죽어버릴 것 같은 그런 공포감이 이제 그 환자들을 이제 확 덮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포감이 나타나는 현상을 이제 공황발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실제로 이 공황발작이 일어나면 정말 순간 너무 죽을 것 같으면서 그러면 온 몸도 함께 이제 반응을 하겠죠. 긴장 상태에서. 자, 이런 이제 공황발작이 있으면 이 공황발작과 관련한 이후에 여러 가지 부적응적인 행동 변화가 뒤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내가 예를 들어서 지하철을 탄 상황에서 공황발작이 일어났다 이러면 이게 근데 이제 내담자들한테 굉장히 고통스러운 증상이거든요. 공황발작이 일어났다 하면 이후에 내가 지하철을 또 타면 또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공황발작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예기불안조차도 내담자의 이제 일상을 망가뜨릴 정도로 굉장히 큰 증상으로 이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염려하고 그러면 그 염려를 나름대로 해결하기 위해서 부정적으로 행동이 변화할 수 있겠죠. 예전에 이제 어떤 이제 분의 경우에는 지하철을 타면 너무 공황발작이 심하게 오는데 지하철을 안 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고통스러운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지하철을 탔다가 이제 막 발작이 일어나고 막 미칠 것 같은 한 2, 3분이 지나면 이제 보통 서죠. 그 다음 역에. 그러면 그 역에 내려서 진정하고 겨우 이제 그러면 한 30분이 지납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진정하기도 쉽지 않지만 하고 겨우 또 다시 타고 이런 식으로 갈 정도로 이제 굉장히 이제 발작과 관련한 어떤 큰 두려움 내지는 발작이 일어나기 전에 나타나는 극심한 불안, 그걸 이제 회피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행동 변화, 이런 이제 두 가지 축, 그러니까 이제 공황 발작이라는 거, 패닉 어택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과 그리고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부적응적인 행동 변화, 이 두 가지 축이 바로 공황 장애의 주요 증상 내지는 진단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석적으로는 이 공황발작도 마찬가지로 분리불안이 기본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내가 무언가를 상실할 수 있다. 그 상실의 가장 치명적이고 큰 것이 바로 분리된 엄마의 분리일 텐데 이런 무의식적인 상실을 갑작스럽게 경험하면서 일어나는 공포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요. 이것이 이제 정신분석에서 이제 가장 집중해서 이제 다루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자, 생물학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황발작은 그냥 정서적으로만 무섭다 수준이 아닙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이제 무서운 공포감에 대한 이제 그 정서 이제 반응이 나타나면 그것과 함께 이 정서 반응에 걸맞는 이제 신체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신체 반응들이 주로 이제 굉장히 과호흡한다라든가 아니면 질식할 것 같은 죽을 것 같은 그런 이제 상태인데요. 그런 상태들이 너무 과민하게 이제 굳이 나타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이제 나타나기 때문이다. 라고 보는 것이 이제 이 생물학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생물학적으로는 과잉 호흡에 대한 거,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정서에 막 몸이 막 같이 따라갈 필요가 없는 상황인데 너무 과호흡하게 된다라든가 쉽게 혹은 너무 이제 질식할 거다 이렇게 이제 몸이 감지하는 수준이 과도하게 그러니까 지나치게 이제 민감한 게 아닌가 이런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이 두 부분에 대해서 개입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공황장애와 관련한 중요한 생물학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과호흡을 낮추고 질식에 대한 오경보를 덜 몸이 울리도록 하는 그런 이제 노력들을 하겠죠. 대표적인 것이 뭔가 불안을 낮출 수 있는 약물을 사용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이제 생물학적 입장에서는 많은 치료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인지적으로는 신체 감각을 자꾸 위험한 것으로, 그러니까 막 질식할 것 같은 그런 신체 반응이 나타날 때, 아, 이거는 굳이 그렇게까지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아니야 라고 합리적으로 또 생각할 수 있다면 상당히 이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지적 측면에서는 신체 감각을 위험한 것으로 잘못 해석하는 내담자가 갖고 있는 이런 파국적인 사고 패턴을 이제 좀 더 건강하고 합리적으로 바꾸어 주는 데 집중을 합니다. 그러면 치료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내가 갖고 있는 파국적인 오해석 사고 패턴을 고친다든가, 그리고 또 하나 거기에 더해서 이제 인지와 함께 행동적인 치료를 같이 보통 병행을 하는데요. 불안을 조절할 수 있는 기술들을 학습하게끔 많이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안한 상황에서 그럼 몸도 같이 막 신체 반응을 할 때 이거를 내가 뭔가 이렇게 명상을 한다든가 복식 호흡을 통해서 다운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제 인지행동 치료에서 행동적인 기법으로서 많이 이제 권해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노출 치료와 관련한 기법들도 종종 사용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이제 질식에 대해서 오경보를 울리는 나의 이제 몸 상태 이런 것들을 이제 조절하는 측면에서 사용을 하겠죠. 그래서 항불안제를 보통 이제 많이 쓰고 아니면 항우울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약물에 대해서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어도 약물의 종류나 내담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의사랑 잘 상담을 하셔서 내 몸에 맞는 약물을 찾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